세 번째, 드론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한 비행 승인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행 승인 신청을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비행 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 기간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공역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 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의 무인 동력 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 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 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 승인이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 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 금지 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레디 투 플라이,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지도로 확인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50m 미만을 제한한 것은 항공기가 날 수 있는 최저 고도가 150m이기 때문에 드론과 항공기 충돌을 막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내가 비행하려는 장소가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과 비슷한 내용인데, 스마트폰 어플 레디 투 플라이 및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앱을 다운받으면 관제권, 전국 비행 금지 구역 등 공역 현황 및 지역별 기상 정보, 일출, 일몰 시간, 지역별 비행 허가 소관 기관과 연락처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비행 승인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레디 투 플라이 앱은 관리가 안 되어 주소 검색 기능이 되질 않고 JCN 시스템에서 개발한 드론 플라이 앱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드론을 실내에서 비행할 때에도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NO, 아니오입니다. 사방 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조명장치가 있는 실내 공간이라면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과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드론을 구입하고 작동이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협소한 공간에서 테스트를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날릴 경우 충분한 공간이 있고 장애물들을 꼭 확인하여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일 경우 초소형 장난감 드론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실내에서 드론을 날리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드론 조종자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항공안전법 129조 5항에 따라 드론 조종사로서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특별 비행 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특별 비행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야간에 비행하는 것은 무조건 특별 비행 승인 신청을 하고 비행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는 요즘 드론의 기술이 집약적으로 발전하여 드론과 컨트롤러의 최대 신호 전송 범위가 1에서 15km까지도 가능한 현실이고, 휴대성을 위하여 드론의 크기와 무게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드론 촬영을 위하여 비행할 경우 몇십 미터를 날아가더라도 드론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컨트롤러와 연결된 디스플레이와 GPS 신호에 의한 위치를 확인하여 비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론 촬영을 위해서는 가능한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제조사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비행 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 외에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촬영 허가에 대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행 승인도 항공안전법상 비행 제한을 두는 공역 하늘에 대한 사용 여부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비행 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 중요 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을 다 받은 상태에서도 촬영하는 곳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먼 거리까지 이동했을 경우에는 더욱 타격이 클 것입니다. 촬영 전에 촬영 허가 및 촬영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DJI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앱 자체 내에서 관제권 및 비행 금지 구역을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지역에서는 자동적으로 비행을 하지 못하게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드론이 이륙조차 하지 못하고 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 허가 및 촬영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도 해당 지역에서의 기체의 안전 비행에 대한 잠금 해제를 해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잠금 해제는 DJI 홈페이지의 고객 지원 안전 비행 메뉴에서 잠금 해제 요청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필수 정보를 다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관제권 및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비행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비행 승인 신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론 원스톱에 들어와서 비행 승인 신청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개 메뉴 중 가운데 메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행계획, 비행가능 지원 검색은 여기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비행 승인 신청서 등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행 승인 신청을 했었을 때는 비행 승인 신청은 처리 기간이 3일, 휴일 제외, 그러니까 휴일까지 다 더한다라고 하면 한 최대 5일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비행을 나가기 전 5일 전에는 필히 접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비행 승인 신청을 하실 때 저희 아까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촬영 허가도 같이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행 승인 신청을 한 후 그 촬영 허가를 받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촬영 허가는 필수이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신청인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그 내용대로 이렇게 신청인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유선번호나 팩스번호는 생략해도 되고요.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주소는 본인의 집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구역 설정은 아까 촬영 허가를 받았던 거와 비슷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아까 촬영 허가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비행이 끝난다고 해도 넉넉히 그렇게 한 2주나 한 달 정도 유예를 두고 그렇게 신청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 목적은 일단 비영리로 할 거니 레저 비행 정도로만 이렇게 놔두시고요. 비행 방식은 무인 드론 촬영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비행 구역은 여기에 눌러주시고 아까와 같이 청라호수공원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반경은 여기에서 1100 정도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고도는 120m, 394ft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해당 입력한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요.
등록을 하고, 그리고 비행 장치 아까 또 마찬가지로 사유지나 뭐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따로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행장치 종류로는 무인 멀티콥터로 해주시고, 비영리일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안 넣으셔도 되고요.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DJI 매빅 프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제작자는 DJI, 그리고 비영리, 비연구용으로 넣어주시고, 규격은 해당 기체의 규격을 이렇게 홈페이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체 중량은 250g 초과 2kg 이하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정보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본인 전화번호 써주시고, 그리고 보험 가입은 개인적으로 갔었을 때는 미가입, 그리고 영리나 사업적 목적으로 했었을 때는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조종자도 그 촬영 허가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회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은 이 해당 부분에 대한 그 입력된 값, 저장된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봤었을 때는 여기 밑에 첨부 파일을 어떻게 넣는지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최대 2km, 2kg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리인 부분에 대해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제한 성능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장치 사진 포함해서 여기 봤었을 때 장치 전체가 잘 보이도록 촬영한 측면 사진을 첨부해달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제원 및 사진을 포함한 그 서류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영리 개인 목적일 경우, 그리고 영리 사업적 목적일 경우에는 제원 성능표 포함해서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증명서, 그리고 보험 가입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첨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25km 초과일 경우에만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래서 접수 및 부서 담당자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하고 접수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서 접수, 검토, 등록, 그 다음에 신청인에게 통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비행 승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만약에 비행 승인이 다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 이와 같이 비행 승인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촬영 허가 신청에서 처리 완료, 뭐 혹시 비행 승인 신청에 대해서 보완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보면은 보완 사항에 이렇게 관제권 되는 공인 목적의 상업 및 취미 목적의 승인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부분에 보완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비행 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비행 승인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촬영용 드론의 첫걸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